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사회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또는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그 명령어래요. 그 명령어 중에서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그 명령을 우리 보기에서 찾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두 가지가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파일을 이제 삭제한대요. 우리가 파일을 이제 삭제할 때 그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우리 rm이라는 이 명령어를 이제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은 이제 RM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파일의 보호 모드를 이제 설정을 해서 파일을 이제 쓸 수 있게 파일의 이제 사용 허가를 이제 지정해 준대요. 이렇게 파일의 이제 보호 모드를 이제 설정해서 파일의 이제 사용 허가를 지정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우리 이제 ch 모드죠. 그래서 요 ch 모드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읽기, 쓰기, 실행 그런 권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삭제도 할 수 있고 권한을 이제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이 우리 RM이고요. 동그라미 2번의 정답이 CH 모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명령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 명령어들 우리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리눅스 기본 명령어요. 자, 아까 우리 윈도우 거 알아봤죠? 자, 윈도우랑 얘랑 조금 비교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캣이라는 이 명령어는 우리 윈도우 기본 명령어에 보게 되면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타입처럼 파일의 내용을 화면상에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해서 캣이라고 쓰고 지금처럼 abc.txt 파일 이렇게 쓰게 되면 txt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그 파일의 내용을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다가 이제 표시해 주세요. 그거고요. cd는 똑같아요. cd가 이제 chang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의 위치를 이제 변경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 모드라는 거는 change 모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OWN이라고 돼 있죠. 얘는 이제 CH 오너요. 체인지 오너. 얘는 이제 체인지 모드. 체인지 모드에서 얘는 파일의 보호 모드를 설정해서 파일의 사용 허가를 지정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CH 모드요. 체인지 모드. 그 다음에 CH 오너라는 거는 파일의 소유자가 됐든 그룹이 됐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그럼 이 CH 모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CH 모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용자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설정하는 기호도 있고요. 권한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권한은 RWX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R은 read의 R, W는 write의 우리 W, 그 다음에 X는 execute의 X,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약자를 써서 RWX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때 이제 R이 읽기, 그 다음에 W가 쓰기, 그 다음에 X가 실행 권한이요. 그때 이제 설정하는 기호 보게 되면 이제 권한을 추가할 때는 더하기 기호를 쓰고요. 권한을 이제 삭제할 때는 빼기 기호.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할 때는 는 하고 요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때 이제 사용자도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뜻하는 게 you, 그 다음에 G가 그룹, 그 다음에 O가 order 해서 다른 사용자를 의미하는 거고 A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게 우리 A요. 그래서 사용자도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 있고 권한을 추가할 거냐 삭제할 거냐 아니면 권한을 그냥 부여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설정 기호도 있고 권한도 RWX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CH 모드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H 모드라고 돼 있고 U라고 돼 있죠. 그래서 U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용자가 있는데 그 사용자한테 는이라는 기호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자, U라는 요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하겠다.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 RWX.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전부 다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파일에 대해서 abc.txt 요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쓰게 되면 u라는 이름을 가진 요 사용자는 abc.txt 파일 요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고 실행하고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체인지 오너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쓰고 멤버 1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그 소유자를 멤버 1으로 변경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요. CP가 이제 카피, 복사예요. 복사, 카피. 그 다음에 이제 RM이라는 거는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 우리 윈도우 명령어로 따지면 그냥 딜리트죠. 딜리트. 그 다음에 이제 find 그러면 얘는 이제 파일을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sck 하고 요거를 쓰게 되면 이제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보수해 주는 거. 그래서 fack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곳에 들어있는 이곳에 기록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보수해달라. 그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ill이라는 요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kill이라는 요 명령어요. 그래서 kill이라고 쓰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는 프로세스마다 이제 고유의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보고 우리가 PID라고 해요. 그래서 kill이라고 쓰고 1, 2, 3, 4 이렇게 쓰게 되면 PID가 프로세스의 고유 번호가 1, 2, 3, 4인 그 프로세스를 종료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크라는 요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ill all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프로세스 이름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우리가 종료할 때 이름을 이용해서 종료시킬 때 쓰는 게 kill all이요. 앞에서 봤던 그 kill이라는 명령어는 PID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프로세스의 이름을 가지고 프로세스 종료하는 게 kill all이요. 그 다음에 이제 l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 ls라는 명령어는 우리 윈도우 명령어 중에 우리 dir이라는 명령어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디렉터리에 들어있는 그 파일의 목록을 표시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kdir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디렉터리 생성해 주는 거. 해서 도스 명령어에서 md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mdir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디렉터리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rmdir이요. 그 다음에 이제 mv 그럼 move의 약자예요. 그래서 파일을 이동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s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그 프로세스 있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뭔지 그걸 이제 화면상에 이제 표시해달라. 그게 이제 PS고요. PWD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현재 작업 중인 그 디렉터리의 경로를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시스템에 프로세스가 됐든 메모리가 됐든 이런 사용 현황을 표시해달라. 그게 이제 탑이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who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요 who라는 명령어는 현재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그 사용자들을 표시해 주세요. 누가 접속하고 있는지, 누가 접속해 있는지 그걸 이제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AR이요. 요 TAR은 우리가 이제 파일을 이제 압축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우리 TAR입니다. 우리가 압축한다. 그 얘기는 여러 개 이제 파일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압축이죠. 그때 우리가 요 TAR이라는 그 명령어의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요.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할 때는 지금처럼 TAR이라는 이 명령어를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써요. 옵션을 쓰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름으로 이제 압축할 건지 그 압축 파일에 이제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 압축 파일의 이름으로 압축을 할 건지 그 압축할 그 파일 이제 대상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압축을 이제 해제할 때는 또 똑같이 TAR이라는 이 명령어를 쓰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다가 이제 옵션을 써주고 그리고 어떤 파일을 이제 압축 해제할 건지 그 해제할 그 파일의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쓴다 그랬는데 이 TAR이라는 그 명령어의 이제 옵션을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F라는 게 있고요. 우리 C가 있고 X가 있고 V가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C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이고요. 내가 이제 압축을 해제하겠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X라는 요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F라는 이 옵션은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이제 해제를 할 때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 옵션이 이제 F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리고 V라는 이 옵션은 처리 과정, 파일의 정보들을 자세하게 이제 나열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 보게 되면 TAR이라고 해서 CVF라는 이 옵션을 이제 사용했죠. 여기서 이제 CVF다라고 하게 되면 C가 압축을 할 때 이제 쓰는 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V가 이제 처리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V고, 그 다음에 F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해제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CVF라는 이 옵션이 이제 사용이 된 거고, 그때 압축을 이제 어떤 이름으로 압축해라? 우리 abc.tar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압축을 해달라. 그때 어떤 파일을 압축하냐?
현재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을 abc.tar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압축을 해달라. 그때 압축하는 그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압축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령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얘를 보니까 tar이라고 해서 xvf 이렇게 이제 옵션이 사용됐죠. 그때 이제 x는 우리 압축을 이제 해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v다라고 하게 되면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v고 f라는 요 옵션은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해제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써서 압축을 이제 해제할 건데 그때 이제 어떤 파일을 이제 압축 해제라 우리 abc.tar이라는 그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압축을 이제 해제해 달라. 그때 이제 처리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제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 헤드라는 이 명령어요. 이 헤드라는 명령어는 파일의 내용을 이제 앞부분부터 이제 출력해주는 그 명령어인데 보통 이제 로그 파일의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 명령어예요. 우리 보통 이제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꺼번에 싹 다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헤드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앞부분만 이제 내가 보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우리 헤드라는 요 명령어예요. 이제 기본 형식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헤드라는 이 명령어를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여러 개를 이제 쭉쭉쭉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파일 이름 하나만 이제 적었어요. 그러면 이 파일에 그 파일의 내용을 앞부분을 이제 출력을 해 주는데 우리가 별도로 이제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10줄씩 그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옵션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n 얘를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출력할 그 행의 수를 우리가 지정할 때 우리가 -n 요 이제 옵션을 쓰고요. 그리고 -c라는 이 옵션은 내가 출력할 그 바이트를 이제 지정해서 우리가 파일의 내용을 이제 앞부분부터 출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헤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파일의 내용 중에 앞부분을 이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예요. 그리고 요 헤드가 파일 내용의 앞부분을 이제 출력한다 그랬죠. 그러면 파일의 내용 중에 뒷부분을 이제 출력하는 그 명령어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참고 사항으로 좀 기억 좀 해 두세요. 그 명령어가 우리 이제 테일이라는 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 헤드처럼 파일의 내용을 이제 출력하는데 얘는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출력을 해줘요. 얘도 우리 헤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로 이제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이제 10행입니다. 이 테일이라는 이 명령어도 우리 헤드처럼 이렇게 이제 테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옵션은 우리가 쓰고 그 뒤에다가 파일의 이름들을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어의 차이점은 앞부분을 이제 출력해 주냐 아니면 마지막 뒷부분을 이제 출력해 주냐 그 차이요. 그때 요 테일이라는 이 명령어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그 옵션에는 지금처럼 -n도 있고 -c도 있고 우리 이제 -f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n과 -c는 우리 이제 헤드 옵션과 이제 동일한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f라는 그 옵션도 있는데 이 옵션은 명령을 이제 종료를 하지 않아요. 종료하지 않고 파일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경우에 해당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계속해서 이제 출력을 화면상에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 테일이라는 이 명령어는 보통 로그 파일을 실시간 이제 확인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명령어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 명령어들 종류가 많긴 많죠. 많지만 뭐가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명령어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